자, 월요일 아침 반차 시작합니다. 다른 시선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얼마 전 서울시가 지하철 입구 10m 이내에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등 보다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광화문과 서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면서 햇수로 5년째 금연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금연 정책 덕분에 흡연 인구도 2011년 42%에서 2014년 38.5%로 3.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금연 정책 이전보다 2배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연 정책에 대해 흡연자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무조건 규제만 한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흡연구역에서도 여전히 간접 흡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무엇일지, 또 우리의 금연 정책 중 되짚어봐야 할 건 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따루 씨와 마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금연, 또 흡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두 분 담배 피우세요? 아니요. 안 피우시죠? 피워본 적 없어요. 아, 그러시면 그 흡연, 간접 흡연 때문에 혹시 고통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간접 흡연 있죠. 아. 저는 제일 싫었던 그런 건데요.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네. 담배를 피웠을 때. 그런 경우 근데 있죠. 그거는 사실 제 담배 피는 친구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리고 또한 제가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금연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저희도 이제 그 가게를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한쪽은 금연, 한쪽은 흡연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예, 전 간접 흡연을 하게 됐죠. 그렇죠. 네, 오늘 아쉽게도 흡연자 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여기 다 금연자, 비흡연자라고 해야겠죠? 네. 비흡연자인데 마리 씨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불쾌했던 경험? 네, 그 식당에 가면 돈 주고 먹잖아요. 네. 근데 그 남하고 똑같이. 근데 왠지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이면 제가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똑같이 돈 냈는데, 그냥 아. 그 밥 먹고 있는데 담배 맛 막 이렇게 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아, 담배를 싫어하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배값이 좀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정부가 담배값을 2배나 올렸는데도 이 핀란드와 캐나다의 담배값에 비하면 싼가 봐요.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핀란드는 현재는 한 8천 원 정도 8,000원 하고요. 정도. 근데 이제 지금 2년에 걸쳐서 그걸 또 2천 원 정도 더 올려가지고 아, 예, 만 점차적으로 원 정도. 10,000원 정도로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2배가 넘겠네요, 네. 그러면. 네. 캐나다도 10,000원, 1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물론 물가 차이도 생각을 좀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어떻게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친구를 만나면 네. 그 담배를 함부로 사서 선물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아, 면세점 들러서? 네, 네. 아. 담배가 워낙 싸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비해서. 아, 네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흡연 인구가 또 많은 나라라고 해요. 2014년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성인 남성 중에 흡연 인구가 43%, 그러니까 남성 중에 절반가량이 담배를 피우고요. 또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 인구가 또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두 나라의 경우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얼마나 될까요? 핀란드는 지금 평균 16%예요. 오. 그러니까 2014년 데이터를 보면 남성 흡연율은 17%고요. 여성은 14%.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청소년인데요. 네. 한 뭐 15세, 16세 청소년의 흡연율이 11%나 됩니다. 예,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아, 예. 그렇군요. 어떤가요? 네, 캐나다는 14.6% 정도 오. 일반적으로 성인 되고 어. 있어요. 그러면 13%, 14% 정도인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낮은 수치인데요. 그 배경이 또 궁금해요. 사회적으로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나요? 봤죠. 그리고 사실 핀란드도 처음부터 예. 낮았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핀란드 남자들의 뭐 40, 50% 정도 담배를 피웠고요. 그리고 담배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 있잖아요. 뭐 폐암이라든지 이런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았대요. 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금연 교육 그런 건 학교에서 저도 이제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피웠다가 뭐 암에 걸려가지고 네. 뭐가 하여튼 문제가 생긴 사람들 와서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좀 실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도 그 공익 광고 같은 거 그런 거 캠페인 같은 거 진행하고 있어요. 네, 캐나다에서 그 대학 다닐 때 이미 그 클럽에서도 피울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왠지 되게 뭐 20년 뒤로 다시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실내에서는 아예 담배를 못 피우도록 돼 있는 거죠? 어떤 실내든지. 네, 그리고 그 클럽에서 할 수 없고 길거리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입구 가까이 가면 안 되고 거의 집이나 그냥 뭐 숲은 위험하겠지만 네. 예, 캐나다는 사람 많이 없고 그 나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피울 수 있는 데 많지만 그래도 그 도시에서는 찾기 힘들어요 요즘.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냥 담배 피고 그러면 되는 거고. 네. 핀란드에서도 물론 피고 싶으면 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담배 피는 사람의 이미지가 좀 안 좋아요. 아. 왠지 좀 교육 수준이 낮고, 좀 냄새도 맨날 나고, 그러니까 이빨도 안 좋고, 네. 피부색도 안 좋고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학교 나온 사람 이런 사람 흡연율이 훨씬 낮아요. 또 이제 이 평균보다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좀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서 또 그러니까 흡연율이 좀 감소되지 않았냐.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그렇군요. 인식의 변화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학창 시절에 교육은 받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핀란드는 이제 담배세 인상으로 흡연이 또 줄었다고 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핀란드에서는 워낙에 세금을 강하게 매기는 나라다 보니까 뭐든지 세금으로 약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담배세를 인정할 때마다 흡연율이 그러니까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물론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것도 그런 것 조금 저조해지고요. 그리고 또 피다가 끊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또 설문조사를 보면 흡연자들 중에 그러니까 담배를 그만 피우고 싶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예,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핀란드 정부의 입장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예, 정책으로 담배도 비싸게 하고 뭐 다른 뭐 이런 뭐 캐나다처럼 이런 뭐 금연에 대한 그러니까 흡연에 대한 그런 규칙이라든지 엄격하게 하면 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지난해 이제 담배값을 대폭 인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한두 달 만에 판매량이 다시 원상복귀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확 떨어졌다가 다시 복귀를 했다고 아직 하니까. 충분히 안 비싼가 봐요. 아, 그래서 그런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정부가 이제 올해 말부터는 좀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자 흡연 경고 그림을 이제 강력하게 넣을 계획이라고 해요. 캐나다에서는 또 금연 정책이 또 색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포장지에 네. 되게 끔찍한 사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추세는 약간 멋지게 담배팩 멋지게 디자인해서 그 광고하는 그런 거 많잖아요. 네. 한국에 이거 사면 더 쿨해진다는 뭔가 더 멋지진다는 그런 이미지 있는데 캐나다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냥 담배가 예쁘지도 않고 담배팩 예쁘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그냥 뭐 이 담배 피우면 이빨 이렇게 된다 아니면 암 이렇게 걸린다 그런 것 되게 많아요. 저런 끔찍해요. 그림으로 된 담배값은 별로 사고 싶지 않겠는데요. 예. 네. 예, 무서워요. 앞서 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경우에는 또 2011년부터 서울시는 그 흡연 장소에 대한 제한으로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공원이나 광장 등 공공장소에 더불어 버스 정거장 그리고 또 이제 지하철 입구에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식당과 카페 이런 데도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확실히 예전보다 이런 서울시의 정책 덕분에 거리에서 담배 냄새 맡는 게 좀 어려워졌나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아주 좀 큰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뭐 공공 장소 아니 버스 정류장에서 뭐 흡연 금지라는 거 핀란드보다 더 엄격해요. 네. 핀란드에서는 밖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한 아주 큰 그런 규제는 없어요. 근데 진짜 제일 좋은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어디서 담배 냄새 안 나니까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머리에서도 담배 냄새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마리 씨도 좀 그런 거 느끼세요? 요즘 네, 좀-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 네. 한 가지만 불만 있다면 네. 그 야외 파티오 베란다에서 요즘 많이 네. 먹잖아요. 네. 근데 캐나다에서는 날씨 좀 즐기고 싶어서 거기서 먹는 건데 네. 한국에서는 담배 피우고 싶어서 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좀 깨끗한 공기 이렇게 마시기 위해서 나갔는데 옆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지하철 입구 10m 이내에 이제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거기 딱 그 10m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 조치에 대해서 이제 뭐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또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이런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또 10m 딱 규정을 해놓고. 제가 볼 때는 약간 핀란드랑 비슷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건강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건강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 더 한 개인의 선택권을 더 존중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맞서고 있는 입장들인데 어느 것을 더 수용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건강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한 달 있으면 또 새로운 그 금연 관련한, 그러니까 흡연에 관련한 법이 이제 네. 제정될 건데요. 네. 거기는 예를 들자면 자기 집 발코니에도 더 이상 이제 담배를 못 피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예, 다 같이 이렇게 합의를 하면 그런 거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이건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규칙을 만들지 말자. 약간 네.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하철 입구 10m 이내 만약에 단속이 된다면 어느 정도라도 된다면 저는 볼 때 무조건 찬성하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찬성을 하는데 근데 이런 게 진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단속 안 돼도 일단 노력했다는 것만으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흡연자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피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저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왜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또 이거 준비하면서 그 연구 하나 찾아봤는데요. 영국에서 했는데요. 영국에도 사실 그 공영 장소 네. 그 흡연 금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 금지를 하고 나서 그 간접 흡연으로 인한 그런 그 질병, 암 발병률이 눈에 띄게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위험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보호할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 유럽에 대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정보가 있다 보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흡연 구역이 따로 뭐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금연 구역이나 이런 게 우리 서울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유럽 국가들이? 저도 사실 정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예. 독일 베를린에 갔는데요. 네. 공항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 또 그 구역이 있었지만 흡연 구역이 그래도 있고. 여기저기 담배 냄새 나더라고요. 저는 네네. 되게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식당 가거나 뭐 술 먹으면 당연히 이제 담배를 피더라고요. 이제 거기 보니까 그 문화가 조금 더 담배에 조금 더 관대하다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가봤어요 혹시? 네, 유럽 가보면 그런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래요. 왠지 어쩔 때 더 개방적인 것 같고 예. 어쩔 때는 조금 더 약간 과거에서 사는 것 같고 폐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북유럽만 약간 예외인 것 같아요. 아, 보니까 북유럽은 북유럽은 엄격하고 담배도 엄격하고. 많이 안 피고 그런데 조금만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금연 구역인데 피게 되면 과태료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네네, 어느 정도예요?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요? 거리면 네,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러 그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일부러 찾아요. 그래서 쉽게 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캐나다에서 자칫 아무 데서나 담배 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귀국을 못 할 수도 있겠어요. 네. 몇 번만 피면은 금방 1,000만 원 되겠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뭐 큰 건물의 경우에 아예 이제 흡연 금지 건물로 지정이 돼 있고 식당과 카페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좀 흡연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던 곳이 많은데 요새는 없는 곳들도 많아요. 그런데 두 나라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실내에서 아예 피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흡연 구역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는 건가요? 카시노나 약간 그런 좀 네, 카시노 같은 데에서 아니면 공항? 약간 비행기 타면 좀 오랫동안 못 피우니까 좀 그런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말고 그 공항에. 근데 그 외에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핀란드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여기라든지 뭐 콘서트 홀이라든지 이런 장소 이제 그 흡연 금지는 40년 됐어요. 네. 그건 오래됐는데 근데 그 저도 정말 기억나는 게 뭐냐 한 10년 전쯤인가 그때 식당 뭐 나이트 뭐 이런
그 카페에 네. 이제 그 흡연 금지를 실시를 했거든. 그때 말이 네. 되게 많았어요. 어. 아 망한다, 이제 가게들 다 망한다, 장사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흡연 장소를 따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건물 안에. 근데 이거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피는 게 그냥 습관이 되고 네. 그래서 요즘은 물론 실내에도 그런 거 다 따로 마련해도 돼요.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 업자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그래서 차라리 얘들 나가서 피워라 네.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뭐 금연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우리가 또 금연을 하기 위해서 금연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 가운데 캠페인들 많이 있어요. 특히 광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구입한 질병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공익 광고를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게 흡연의 피해자, 그러니까 흡연을 해서 피해를 입었었을 때 그 사람들 증언을 통해서 이거를 그 광고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광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까 그 캐나다 담배값 보니까 무시무시한 그 사진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외에도 또 광고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비슷하게 환자, 그 암 환자의 이야기, 그 사진하고 같이 그 암 치료 받을 때 그 네. 어떻게 보이는지 아. 그런 거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지금 캐나다 담배 광고고. 그럼 그렇죠. 핀란드는요? 핀란드에서도 거기 아예 그런 단체들이 뭐 예를 들면 암을 하여튼 암에 더 안 걸리게끔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요. 이제 뭐 방송국에 내기도 하고 여기저기 나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동영상이 하나 공개됐는데요. 거기는 어떤 그 후두암에 걸렸다가 네. 이제 그 나온 사람이 네. 노래를 랩을 하는 건데요. 아. 근데 여기만 여기로. 이렇게 어떻게 눌러야지만 이렇게 목소리가 네. 나오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보조장치를 이용해서만 그쵸. 하는군요. 예, 그래서 담배 피우면 이렇게 된다. 약간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캐나다처럼 이렇게 무서운 그림은 안 붙어 있어요. 근데 대신에 담배라는 게 아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트 가도 담배는 안 보여요. 그거 이제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어디서 하여튼 이쪽에서 뒤쪽에서 꺼내가지고요. 예. 그 브랜드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리고 좀 있으면 딱 한 달 그 새로운 법이 개정되면요. 멘털이나 다양한 이런 좀 마일드라는 단어를 아예 못 쓰게 돼 있고요. 우리는 이제 보통 맨솔이라고 하는데 맨솔이라고, 맨솔. 예, 예. 네네네, 맨솔 그런 거 이제 아예 금지되고요. 예,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맛이 나는 한국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담배 연기 나는데 전혀 담배 연기 같지 않은 연기를 제가 맡아본 적이 있어요. 무슨 민트 향인가? 네. 그런 것도 아예 전면 금지되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알아서 사야지만 되는 그런 거라서. 근데 한국도 비슷하게 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마다 보건의료센터가 있어서 금연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도 하고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흡연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나라에서 시행하는 금연 정책 중에 좀 권하고 싶은 정책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담배를 비싸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그 교육도 아주 중요하고요. 교육이랑 그리고 특히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 남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군대에서 많이 피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군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만 듣기로는 담배 안 피면 쉴 시간이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 분명히 문제예요. 지금 대한민국 남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큰 문제인데 군대부터 잡아야 돼요. 재밌네요. 네. 네. 저는 그 초등학생들도 편의점 갔을 때, 뭐 사탕 사러 갔을 때, 라면 사러 갔을 때 꼭 네. 담배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큰 잘못이라고 담배가 생각해요. 눈에 띄는 곳에 있으면 안 된다. 네, 계속 되게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냥 딱 중간에 가운데 거기 네. 있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면 담배 회사들한테 돈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불법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그 캐나다처럼 뭐 핀란드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눈에 예. 안 띄게. 그래요. 한쪽에서는 담배는 당연히 기호식품인데 너무 정부에서 간섭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쪽이 있고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당연히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금연 정책들 어떻게 보시나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요. 네. 사실 뭐 술도 그렇고 뭐 마약도 그렇지만 담배도 너무너무 중독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개인한테 맡기면 못 끊을 것 같아요. 잘 그렇죠? 그래서 주위에서 이거 담배 피는 거 안 좋다, 뭐 건강에 해롭다 이런 메시지가 조금 들어와야지 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자로서 남자친구를 만날 때 만약에 담배 피우면 저는 이제 안 피웠으면 못 피게 하진 않지만 예. 일단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야, 니 계속 필 거면 나는 이제 이제 우리는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약간 주위 사람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네. 정도. 예. 알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 마리 씨도. 네. 어떻게 보면 담배 회사에서 돈 진짜 많아서 우리 다 이렇게 피우게 된 거예요. 마케팅 너무 워낙 잘 하니까. 근데 개인들은 그 정도 힘 없어요. 그래서 대신 정부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자, 금연 정책이 점점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흡연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참에 끊으십시오. 네. 네, 모두가 건강한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금연 정책에 대해서 따루 씨와 마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